이제 맨유가 영입 활동에서 보여주는 행보들이 심상치가 않은데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아니 최근 몇 년간 유나이티드의 그런 이적 상황들을 보면서 납득이 안 가는 경우들이 꽤 있었거든요. 굳이 왜? 이런 경우들이 꽤 있었는데 이번 이적은 저 상황이 많이 다르다. 개인적으로 저는 일을 되게 잘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왜 그런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얼마 전에 오피셜이 떴죠. 마테우스 쿠냐를 맨유가 영입을 했습니다. 6,250만 파운드, 한화약 1,150억 원, 바이아웃 조항을 발동을 했고요. 5년 계약, 1년 연장 옵션이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 쿠냐도 되게 놀라운 영입이 맞거든요. 왜냐면 지금 맨유가 리그 15위를 했고 챔스도 못 나가고 유럽 대항전 아무것도 없고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이런 쿠냐라는 선수를 영입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팬들이나 전문가들이 놀랄만한 일이 맞았어요. 기본적으로 쿠냐의 영입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되게 좋게 평가를 합니다. 뭐라 얘기를 하냐면 공격진을 하나로 엮어줄 선수가 간절히 필요한 아모림 입장에서 쿠냐는 미드필드와 포워드 라인을 연결할 최적의 선수가 될 수 있다. 그가 특히나 3-4-1 시스템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적극적인 공격성을 꼽습니다. 쿠냐는 어떤 선수냐? 어떤 역할로 뛰든 윙이 됐든 10번 역할로 뛰든 항상 공격에 적극적이다. 그는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직접적인 공격수 중 한 명이다. 이는 맨유의 가장 부족한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직접적인 공격수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은 골문 앞에서 매우 효율적으로 득점할 수 있는 선수라는 거죠. 그는 이번 시즌 골문 앞에서 매우 뛰어난 성과를 보여줬는데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 수치를 따져보면 오직 크리스 우드와 브라이언 음베보만이 그보다 뛰어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기회를 잡으면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골순도, 득점 전환율 이거에서 매우 좋은 수치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기회를 잡았을 때 이거를 실제 득점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이 매우 뛰어난 선수였다. 근데 이 쿠냐보다 골순도가 좋았던 선수가 딱 2명 있다고 얘기를 하죠. 누구냐? 크리스 우드랑 브라이언 음베모. 자, 24-25 시즌 프리미어리그 골순도, 득점 전환율 3대장입니다. 왼쪽부터 차례로 마테우스 쿠냐, 브라이언 음베모, 크리스 우드죠. 그러니까 이 3명이 파이널 서드에서 볼을 잡아서 위협적인 찬스를 받았을 때 득점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확률이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높았던 3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3대장 중에 맨유가 이 가운데 있는 음베모까지 노리고 있죠. 이미 쿠냐 영입을 오피셜을 떴는데도 음베모까지 지금 노리고 있다. 음베모는 어떤 선수냐? 이게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선수가 25세입니다. 생각보다 어려요. 그리고 지금 딱 전성기에 들어가는 나이고요. 1999년생 25세 왼발잡이고요. 주로 오른쪽 윙에서 뛰었습니다. 24-25 시즌 프리미어리그 38경기 20골 7어시 브렌트포드 팀 내 득점 1위였죠. 이런 음베모가 맨유행을 원한다는 기사가 온스테인발로 떴어요. 보시면은 브라이언 음베모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합류하기로 결정했다. 맨유는 브렌트포드와 음베모 영입을 위해 대화 예정이다. 야, 이 영입에 대해서 우리가 웅장해지는 건 뭐냐면은 물론 이게 공식은 아닙니다. 공식은 아니지만은 축구 분석 통계 사이트 옵타 선정 24-25 시즌 프리미어리그 베스트 11 여기서 쿠냐랑 음베모가 둘 다 윙으로 들어갔어요. 보시면은 왼쪽 레프트 윙에 마테우스 쿠냐, 오른쪽 라이트 윙에 브라이언 음베모. 야, 이렇게 되면은 물론 공식은 아니지만 통계 사이트 기준이지만 맨유는 직전 시즌 베스트 윙 2명 동시 영입을 시도 중인 겁니다. 대체 뭐지? 아니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전문 기자들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들 SNS를 체크하면서 음베모 소식 듣고 깜짝 놀랐어요. 잠이 확 깨던데? 아니 대체 뭐지? 왜냐면은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24-25 시즌 최종 순위 맨유가 리그 15위 심지어 마지막 희망이었던 유로파도 우승 실패 리그 순위도 리그 순위인데 다음 시즌 맨유는 뭐 챔스가 됐든 뭐가 됐든 유럽 대항전이 아예 없는 팀이죠. 아니 대체 이런 이 끔찍한 상황에 저 두 선수가 왜 오는 걸까? 나도 오늘 아침부터 되게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이건 그냥 내 피셜로 약간 그런 명가 재건? 그런 키워드에 좀 꽂힌 게 아닐까? 지금 역대급으로 받고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내가 들어가서 살리면은 이 클럽의 역사에 길이 이름을 남길 수 있다. 뭐 이런 거? 물론 뭐 주급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야 이런 저점 매수를 본 게 아닌가? 이런 뭐 개인적인 생각도 드는데 참 놀라운 일이다. 제가 이번 맨유의 이적 활동을 보면서 느낀 거 맨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들 굉장히 좋게 느껴진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거예요. 이번 시즌 맨유의 이적 타깃은 제가 보기에 굉장히 명확해 보입니다. 제가 볼 때 맨유는 이번 이적 시장에서 높은 골순도, 득점 전환율 이거를 가진 선수를 집중적으로 영입할 것으로 보여요. 뭐 골순도에 대해서는 말할 게 없죠. 지난 시즌 맨유의 리그 득점 순인데 브루노 페르난데스 8골, 아마디알로 8골, 알레한드로 가르나초 6골, 호일룬 4골, 지르크지 3골. 그 뒤로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더리우트가 각각 2골.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전 시즌 맨유 같은 경우는 리그 10골을 넣은 선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특히나 이 공격진들, 이들의 득점력도 매우 처참하죠.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던 프리미어리그 득점 전환율 3대장 마테우스 쿠냐, 브라이언 음베모, 크리스 우드. 맨유는 제가 볼 때는 이번 이적 시장을 들어가면서 이 3명 중에서 무조건 영입을 하겠다. 이거를 절실히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골순도를 보세요. 이 공격진들이 찬스가 나도 득점을 너무나 못하는데 이거를 메꿔줄 선수를 반드시 영입을 해야 되겠다. 아예 칼을 갈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딱 눈에 띄었던 3대장이 쿠냐, 음베모, 우드였던 거죠. 근데 이 3명 중에서 33세인 우드를 빼고 지금 전성기에 들어간 나이인 쿠냐, 음베모 이렇게 2명을 딱 집어서 영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지금 맨유의 공격진들의 골 순도가 너무나 낮기 때문에 이거를 채워줄 수 있는 이 2명을 콕 집어서 영입을 하겠다. 즉 맨유의 이번 최우선 이적 타깃은 우리가 만든 찬스를 파이널 서드에서 가장 확실하게 마무리해줄 공격수들을 영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 비교만 해봐도 왼쪽은 직전 시즌의 맨유 공격수들, 오른쪽은 새로 영입하려는 선수들. 보시면 아마드 디알로, 알레한드로 가르나초, 라스무스 호일룬, 조슈아 지르크지 이 4명을 합쳐서 리그 총합 21골을 넣었습니다. 진짜 이게 처참한데 4명이서 21골을 넣었어요. 반면에 쿠냐는 이번에 진짜 영입을 했고 음베모는 노리고 있고 이 2명을 합치면은 직전 시즌 리그 총합 35골을 넣었죠. 물론 이건 진짜 통계만 본 단순 비교긴 한데 이것만 봐도 지금 맨유 공격진들이 너무나 득점을 못했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 맨유가 어떤 선수를 영입하려고 하는지가 명확하게 보이죠. 음베모랑 쿠냐가 만약에 둘 다 온다 이러면은 맨유의 끔찍한 득점력에 제가 볼 때는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보이는 게 리그 팀 순위가 아니에요. 리그 득점 순위입니다. 보시면은 리버풀이 86골, 시티가 72골, 아스날이 69골 이렇게 있고요. 유나이티드는 어디 있나요? 44골로 16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리그 순위가 15위인 게 득점 순위만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딱 그 순위예요. 리그 순위가 납득이 돼요. 이렇게 득점을 못하면은 그 순위가 납득이 되죠. 1위인 리버풀과는 거의 2배 차이. 그만큼 득점을 못했다. 파이널 서드에서 기회가 났을 때 이거를 마무리 짓는데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었다. 맨유가. 아모림의 3-4-3이죠. 3-4-2-1 시스템.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문제점이 이번 시즌에 맨유가 이 앞쪽에 이 3명의 공격력이 너무나 처참했다. 이 얘기를 가장 많이 꼽죠. 근데 이 공격력이라는 표현이 단순하게 득점력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득점력도 문제지만은 시스템상으로 봤을 때 이 이선은 단순하게 골만 노리는 그런 자원들이 아닙니다. 그걸 알려면 아모림의 시스템을 좀 이해하면 좋은데 양쪽 윙백들이 측면 터치라인 타고 오른쪽 윙백은 12번 공간, 왼쪽 윙백은 11번 공간 이렇게 동시에 올라가죠. 그 뒤를 삼선 자원들이 좀 받쳐주고 후방의 센터백들은 백스리 유지하면서 쭉 올라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시스템이 3-2-4-1 시스템이 돼요. 근데 이 3-2-4-1 시스템에서 아모림이 최근에 많이 쓰는 전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한쪽 스토퍼를 공격 가담을 시키죠.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있었을 때는 리산드로가 전진할 때도 있었고 요로가 이 자리에 있든 오른쪽에 있을 때도 박스 타격 느낌으로 전진할 때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2선 자원이 한쪽 스토퍼까지 전진했을 때 파이널 서드에서 플레이메이킹의 중심이 됩니다. 측면 터치라인 벌린 윙백, 아래에서 올라온 스토퍼, 뒤를 받쳐주는 3선, 최전방 스트라이커 이 긴밀한 링크 사이에 가장 한가운데 이 2선 자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모림의 시스템에서 이 2선은 단순히 무식하게 골만 노린다? 이런 자원이 되면 안 돼요. 이 플레이메이킹의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지능적이고 적극적인 선수가 되어야죠. 올라온 스토퍼랑 패스워크를 하다가 본인이 직접 뛰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이 볼을 받아서 돌아선 다음에 앞으로 뛰어가는 최전방 스트라이커한테 찔러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윙백한테 벌리고 본인은 가운데로 또 뛰어가기도 하고 이런 만능형 플레이를 지능적으로 좀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스템에서 직전 시즌 맨유가 제일 어려움을 겪었던 게 이 2선 자원들이 그런 플레이에 너무나도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그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이런 플레이메이킹의 중심으로서 뭔가 지능적인 플레이보다는 그냥 볼을 받았을 때 냅다 박스 안으로 전진하면서 조금 무리한 슈팅을 하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볼을 받았을 때 상대가 예를 들어 협력 수비로 나오면 이거를 영리하게 빼내기보다는 그 협력 수비에 막혀서 혈이 완전히 막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답답함을 거의 시즌 내내 보여줬는데 제가 볼 때는 쿠냐랑 음베모가 2선 자리를 채워준다. 확실하게 직전 시즌보다는 나아진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아모림의 시스템대로 이렇게 한쪽 스토퍼가 전진했을 때 이쪽에 쿠냐, 오른쪽에 음베모 이렇게 배치가 된다고 하면은 쿠냐는 이제 플레이메이킹도 가능한 선수다 보니까 이 왼쪽에 조금 치우쳐서 올라온 스토퍼, 왼쪽 윙백, 받쳐주는 3선, 최전방 스트라이커 이 5명과 함께 과부하를 일으키겠다. 그러면서 이 플레이메이킹의 중심으로서 파이널 서드에서 패스워크를 하면서 상대를 다 끌어들이고 그리고 넓은 공간을 얻는 반대쪽 음베모 그리고 오른쪽 윙백 아마드 디알로 아이솔레이션 상황을 앞으로 아모림이 연출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현 상황에서 볼을 받은 쿠냐가 반대쪽 바라보고 크게 전환, 음베모가 이걸 확실하게 마무리. 너무나 깔끔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확실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리그 20골을 박은 공격수. 쿠냐 음베모 조합이면은 정말 훌륭한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 맨유가 이렇게까지 영입을 할 수 있나? 그렇게 느낄 만한
굉장히 좋은 영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은베모가 정말로 맨유에 올지 안 올지 이거는 뭐 당연히 지금 확정이 난 건 아니고 얘기가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적어도 지금 맨유가 보여주고 있는 이 구단의 이적 활동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납득이 되게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명확한 목표를 보여줬기 때문에, 명확한 컨셉을 가진 영입 활동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높은 골 순도. 우리가 지난 시즌에 너무나 득점력이, 골 순도가, 득점 전환율이 굉장히 낮아서 순위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이거였으니까 높은 골 순도를 가진 선수를 영입을 하자. 지금 우리한테 부족한 게 뭔지 확실하게 알고 이거를 확실히 채워줄 수 있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된 데이터상으로 우리가 납득을 할 수 있는 이런 선수를 지금 딱 비워진 퍼즐 자리에 딱 끼워 넣듯이 영입을 하자. 이런 이적 활동이면은 팬들이나 전문가들이 봤을 때 굉장히 납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활동이 되는 거죠. 단순히 뭐 그 선수가 잘한다 못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지금 팀의 부족한 부분이 뭔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거를 채워줄 수 있는 영입 활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은베모 영입까지 떴을 때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고, 전문가들도 이거 굉장히 적절한 영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죠. 그리고 거듭 말하지만은 쿠냐 은베모는 지금 맨유 상황에서 사실 원래대로라면 이성적으로 따져봤을 때 리그 15위 안에 팀들이 살 수 있는 선수들이 아니에요. 냉정하게 봤을 때. 그래서 나도 그랬다니까. 야 얘네를 둘을 어떻게 사지? 아니 야 진짜 이 명가 재건이라는 게 선수들의 도전의식을 자극하고 그리고 또 역사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한다는 게 진짜 큰 거 같기는 하다. 베스트 11은 어떻게 되냐고요? 무조건 쿠냐 은베모죠. 이선은. 아니 어딨냐, 쿠냐 은베모 오면은 나머지 공격진들 방 빼야 된다니까. 아니 나머지 애들은 방 빼야 돼. 이거 뭔, 아니 이것만 보면, 아니 쿠냐 은베모 오면은 나머지 공격진들은 다 방 빼야 돼요. 4명이 21골을 넣었는데 2명이 35골을 넣었다고요. 뭐 제가 좀 흥분을 하긴 했는데 그만큼 좀 좋은 소식이라서. 그래서 어쨌든 맨유가 이번 이적 활동들을 계기로 해서 제대로 떡상을 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